고요한 병실 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60대 노인의 얼굴은 생기 없이 창백했어요.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녀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음만 때때로 울릴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차림의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딘가 기계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창밖을 보세요.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어요. 여자의 말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정한 기계 신호음만 병실을 채웠죠. 여자는 주변을 둘러본 뒤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응, 나야. 걱정 마, 아무도 없어. 그래, 의사도 간호사도 지금 없어.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헌신적인 표정이 사라졌죠. 일이 잘 풀리고 있어. 곧 모든 게 잘 해결될 거야. 서류는 내일 준비될 거래. 인감도장도 찾았고. 이제 며칠만 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던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크게 눈을 뜨는 노인. 그리고 병실에 들어오던 70살 남자의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오춘식 씨.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이름을 부르는 노인의 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병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달려온 의사와 간호사들, 정신없이 울리는 의료 장비의 경고음,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기적 같은 각성.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금자씨, 정신이 드세요? 오춘식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금자의 손은 여전히 그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이유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유나는 충격으로 벽에 등을 기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금자씨가 깨어났어요. 오춘식의 외침에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고 곧 담당 의사와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의사는 서둘러 장금자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여러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장금자씨, 저를 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의사의 지시에 장금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춘식의 팔에서 힘없이 풀려 내려앉았고 크게 뜨고 있던 눈은 다시 공허한 시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방금 전까지 분명히. 오춘식이 중얼거렸지만 의사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간혹 이런 반사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근육 움직임과 발성이죠. 실제로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설명에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윤아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오춘식은 의아한 표정으로 장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오춘식 씨라고 말했다고요. 그건 아마도 오랜 기억의 편린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것일 겁니다. 마치 꿈을 꾸듯이요. 실제로 의식이 있었다면 지속적인 반응을 보였을 테지만 보시다시피 의사는 장금자의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였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위해 몇 가지 장비를 더 가져온 의료진은 장금자의 뇌파와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의식, 회복의 징후는 보이지 않네요. 의사의 최종 진단에 이윤아는 겉으로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미세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이었던 거군요. 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어요. 가족분들께 잠시나마 희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에 이윤아는 고개를 숙이며 슬픔에 잠긴 척했습니다. 하지만 오춘식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떠난 후에도 잠금자를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들이 병실을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식 회복으로 모든 검사가 다시 이루어졌고 의료진은 그것이 일종의 반사 행동이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물인간이 때때로 보이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잠금자 할머니가 다시 무의식 상태로 돌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단지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주었던 순간의 착각이었을 뿐이라고 말이죠. 병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이윤아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불안함, 초조함,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반사 행동이었나 봐요. 그쵸? 이윤아의 말에 침대에 누운 잠금자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는 공허한 눈동자, 규칙적인 호흡, 그리고 기계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이윤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혹시라도. 아니, 뭐 어차피.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잠금자의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더욱 안심한 듯 했죠. 이윤아는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병실 구석에 놓인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권리증, 통장, 그리고 도장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잘 처리할게요. 아들을 잃으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하지만 이제 제가 어머니의 가족이잖아요. 이윤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단독주택 등기권리증. 이건 빌딩 관련 서류. 통장은 여기. 이제 인간만 있으면.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윤아는 황급히 서류들을 가방에 집어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오춘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아이고, 놀라셨죠? 문 좀 두드릴 걸 그랬네요. 오춘식은 멋쩍게 웃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윤아는 금세 헌신적인 며느리의 표정으로 돌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춘식 아저씨. 어서 오세요. 일부러 또 찾아주시고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오춘식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잠금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금자 씨,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한참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까지 이렇게 될 줄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춘식의 주름진 손이 조심스럽게 잠금자의 손을 감쌌습니다. 오랜 친구를 보는 그 눈빛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유나 씨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으니 이윤아는 겸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하게 연기된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려.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얼마나 힘드실지. 이제 제가 가족인데 제가 모실게요. 오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의심스러운 듯 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병실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아까 정말 의식이 돌아오신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냥 반사 행동이래요. 식물인간 상태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나 뭐라나. 이윤아의 말에 오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장금자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깊은 응시였죠. 이유나 씨, 잠시 물 좀 가져다 주시겠소? 목이 좀 마르네요. 이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오춘식은 몸을 숙여 장금자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금자씨, 내 목소리가 들리오? 만약 들린다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시오. 병실은 다시 정막에 빠졌습니다. 오직 심전도 기계의 일정한 신호음만이 그 공간을 채웠죠. 오춘식은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금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미세한 움직임이라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오춘식의 눈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오춘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장금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짜로 의식이 있는 거요? 2번 움직여 보시오. 장금자의 손가락이 2번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죠. 오춘식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 의사들에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요? 왜 이윤아 씨에게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윤아가 물컵을 들고 들어왔죠. 오춘식은 재빨리 원래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무언가를 알게 된 사람의 눈빛을 지니고 있었죠. 여기 물 가져왔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변화 없으시죠? 이윤아는 물컵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오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함 없으신 것 같소? 그저 옛 친구를 이렇게 보니 가슴이 아플 뿐이요. 이윤아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오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춘식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장금자의 손가방 안에서 살짝 보이는 서류 봉투에 요즘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시오? 많이 들어갈 텐데. 오춘식의 질문에 이윤아는 잠시 굳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춘식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오춘식 아저씨는 요즘도 정육점 일하세요? 나이가 많으신데. 이윤아의 질문에 오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네, 뭐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지요. 평생 칼 다루는 일만 했으니. 그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장금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윤아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소. 다음에 또 오겠소. 오춘식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는 장금자에게 마지막 한 번 시선을 보냈고 그 눈빛에는 곧 다시 오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윤아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이윤아는 다시 창가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나야.
어떻게 됐어? 응, 아직 문제 없어. 이번 주말에 요양원으로 옮길 거야. 그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이유나의 통화 내용이 병실에 흘러나오는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장금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직은. 다음 날 오전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오춘식은 꽃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장금자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주름진 눈가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제의 발견은 그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선사했죠. 병실 문 앞에 서서 오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이윤아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병원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네, 거기가 시설도 좋고 조용해서 어머니께 좋을 것 같아요. 오춘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번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문이 열리고 이윤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친절한 미소로 오춘식을 맞이했습니다. 아, 오춘식 아저씨.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춘식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장금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움직임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춘식은 꽃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떠시오? 변화가 있소? 이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여전해요.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요양원으로 모시려고요. 요양원이라 어디로 모신다는 거요? 강원도 쪽에 있는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공기도 맑고 어머니께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오춘식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금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침대 시트 아래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장금자의 손가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윤아 씨, 혹시 잠시 나가주실 수 있겠소? 옛 친구와 단둘이 있고 싶네요.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할 것 같고. 이윤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도 잠시 카페에 다녀올게요. 커피라도 한 잔 사올까요? 됐어. 오래 있지 않을 거요. 이윤아가 병실을 나서자마자 오춘식은 재빨리 문을 잠그고 장금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가 없음을 확인한 후 그는 장금자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금자씨, 내 말 들려요? 이제 아무도 없소. 장금자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식씨,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가는 장금자. 오춘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왜 의사들에겐 반응하지 않고? 위험해요. 그 애가, 며느리가 모든 걸 빼앗으려고. 장금자의 말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하기 어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오춘식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써보시오. 힘드시겠지만. 장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지만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사고 아님, 며느리와 남자, 계획한 것,
오춘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불신과 충격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증거가 있소? 잠금자는 다시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들었어요. 통화, 보험금 10이요. 내 재산도 다. 오춘식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숨을 골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왜 지금까지 말을 못한 거요? 잠금자는 천천히 다시 적었습니다. 처음엔 의식 없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들을 수 있게 됐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오춘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범죄 현장을 보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죠. 금자씨, 내가 도울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 모른 척해야 해요. 의사들에게도, 특히 이윤아에게도. 알겠소? 잠금자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곳이 안전하지 않아요. 요양원으로 보내면 끝일 거예요. 잠금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오춘식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그럴 순 없소. 이윤아가 돌아오기 전에 내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잠금자는 최대한 빨리 메모지에 글을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은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며느리 응급실 간 사이, 다른 남자가 와서 보일러 배기구 막았어요. 내 인감, 통장, 부동산 서류 다 가져갔어요. 친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 없어요. 오춘식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형사로 일했소. 이런 일은 첫 번째가 아니요. 증거를 모아서 반드시 그들을 단죄할 거요. 잠금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야 오춘식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것 같았죠. 형사였어요? 그랬소.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 정육점 주인일 뿐이요. 그래도 아직 감각은 살아있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윤아가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오춘식은 재빨리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잠금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오.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 잠금자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윤아가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오춘식은 무심한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잠금자는 여전히 식물인간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병원이 오늘따라 복잡하네요. 이윤아는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잔을 오춘식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소? 그저 옛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요. 오춘식은 커피를 받아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칼날 같은 예리함이 깃들어 있었죠.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시선과도 같은. 작별 인사요? 아직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이윤아의 말에 오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무언가 읽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요양원으로 가시면 이제 만나기 어려울 테니까요. 이윤아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윤아의 휴대폰이 울리자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병원 행정실에서 오는 것 같네요. 이윤아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오춘식은 장금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병실은 다시 적막에 잠겼고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병실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며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오춘식의 깊은 주름 사이로 걱정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금자씨, 내게 더 자세히 말해주시오. 그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천천히. 장금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기억 속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어요. 그녀의 말과 함께 시간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황금빛 가을 햇살이 비치는 오후, 장금자는 동대문구 재래시장의 작은 반찬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명절을 앞두고 더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시간에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금자씨, 벌써 문 닫아요? 건너편 정육점에서 일을 마무리하던 오춘식이 물었습니다. 장금자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요. 아들 내외가 온대요. 오춘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그래요? 대단한 일인데. 보통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안 오려고 하는 세상인데. 장금자는 작은 자부심과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룻밤 자고 간대요. 송편도 같이 빚자고 전화가 왔어요. 오춘식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장금자의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고 세상에, 그 메마른 며느리가 그런 말을 다 했다고요?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장금자는 가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춘식 씨도 사람 마음이란 변하는 거죠. 기다려보세요. 언젠가 춘식 씨네 며느리도 마음을 열 날이 올 거예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들만은 여전히 옛 정을 간직하고 있었죠. 장금자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귀가 어두워진 지 오래였지만 오늘만큼은 거리의 소리마저 경쾌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장금자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송편소를 준비하고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도 미리 손질해 두었죠.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도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두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 장금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작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그녀에게 아들 내외는 전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명절마다 점심 한 끼 먹고 바쁘다며 친정으로 서둘러 떠나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지는 쓸쓸함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죠. 오후 5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금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윤아의 환한 미소가 장금자를 맞이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 최석훈이 큰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죠.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장금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윤아의 미소에는 뭔가 불편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연습된 듯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친절함. 와, 집이 너무 깨끗하네요.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다 치우셨어요? 저희가 일찍 와서 도와드릴 걸 그랬네요. 이윤아의 과한 친절에 장금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기쁨에 젖어 웃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석훈아, 진방에 두고 손이나 씻으렴. 최석훈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죠. 이윤아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어머니, 저 송편 빚는 거 도와드릴게요. 어디 앉으세요. 다리 아프실 텐데. 장금자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윤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고마워, 윤아야. 정말 기쁘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아의 솜씨가 서툴렀지만 장금자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이윤아의 질문에 장금자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됐구나. 그때는 정말 허름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 이윤아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꽤 가치가 올랐겠네요. 어머니, 혹시 다른 부동산도 갖고 계신가요? 장금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시장 근처에 조그만 빌딩 한 채 있어.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그게 내 노후 생활비지. 이윤아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라 장금자도 놓칠 뻔했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담긴 듯한, 계산하는 듯한 그 눈빛. 와,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정말 부자시네요. 이윤아의 과장된 감탄에 장금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자는 무슨, 그저 평생 열심히 일한 보상일 뿐이야.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장금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최석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이윤아만 유난히 활발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매일 드실 수 있다니 부러워요. 저희는 맞벌이라 항상 배달 음식만 시켜 먹거든요. 장금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온기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자주 놀러 오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식사를 마치고 이윤아는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장금자가 말릴 새도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최석훈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석훈아, 내일은 추석인데 일찍 일어나서 차례 지내자. 장금자의 말에 최석훈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윤아가 갑자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 이윤아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얼마 후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장금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윤아야, 괜찮니? 많이 아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의 이윤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최석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나 이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어머니와 함께 있어. 명절인데 어머니 혼자 두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나 혼자 택시 타고 응급실 다녀올게. 별거 아닐 거야. 아마 체한 것 같아. 장금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밤인데.
석훈이가 데려다 주는 게 좋지 않겠니? 이유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곧 돌아올게요. 당신들은 편히 쉬세요. 이유나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금자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택시를 바라보며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장금자와 최석훈은 이유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었고 이유나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죠. 석훈은 병원 몇 곳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유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눕겠습니다. 이유나가 오면 깨워주세요. 최석훈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금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좀 쉬어라. 내가 기다릴게. 하지만 깊은 밤 장금자도 결국 소파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피로가 그것을 이겨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고요한 집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무렵 작은 골목길을 따라 한 남자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장금자의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에는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죠. 남자는 천천히 보일러실 외벽에 있는 배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테이프와 도구를 꺼내어 무언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업을 마친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돌아가도 돼. 새벽녘 장금자의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내린 사람은 이유나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이유나는 소파에서 잠든 장금자를 보며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무감정했죠. 이유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장금자와 최석훈, 그리고 새벽에 돌아온 이유나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 전체에 묘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보일러에서 새어나오는 일산화탄소였죠. 오전 10시 이유나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순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기 때문이었죠. 이유나는 힘겹게 일어나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지만 최석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나는 다시 한 번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최석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미약했습니다. 이유나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공포였는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는지는 알 수 없었죠. 어머니, 빨리 오세요. 이유나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장금자 역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이유나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해. 이유나는 전화기를 들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의식이 없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발 빨리요.
전화를 끄는 이윤아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최석훈의 방으로 돌아가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최석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요. 구급대가 곧 올 거예요. 이윤아는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상하게도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준비된 계획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냉정함이었죠.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윤아는 현관문으로 달려가 구급대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온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빨리요.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팀은 최석훈을, 다른 팀은 장금자를 살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두 사람의 얼굴에 씌워졌고 심장 박동과 혈압을 체크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입니다. 집안의 농도가 상당히 높네요. 구급대원의 말에 이윤아는 충격받은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일산화탄소라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보일러는 항상 관리했는데 다른 구급대원이 보일러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와 동료에게 보고했습니다. 배기구가 일부 막혀 있습니다. 테이프 같은 것으로요. 오래된 보일러라 더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누가 그랬을까요? 구급대원들은 최석훈과 장금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이윤아는 구급차로 따라가며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구급차 안에서 이윤아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석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장 박동은 불규칙해졌고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구급대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최석훈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석훈과 장금자는 각각 다른 치료실로 옮겨졌고 이윤아는 대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슬픔을 대변하는 듯했죠. 그러나 잠시 후 이윤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방금 전의 공포와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죠. 다 계획대로 됐어. 지금 병원이야. 그래,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해. 배기구. 그래, 발견됐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내가 말한 대로야. 오래된 보일러의 사고로만 보일 거야. 이윤아의 얼굴에 스치는 차가운 미소. 그녀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상태는 모르겠어. 의사들이 지금 치료 중이야. 맞아. 보험금은 문제 없어. 모든 서류는 준비되어 있고. 그래. 내 연기는 완벽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의사가 다가오는 소리에 이윤아는 재빨리 통화를 끊고 다시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석훈 씨는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 손상이 심각하고 장금자 씨도 식물인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어떻게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유나의 완벽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보험금 12억과 잔금자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나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이 문제라면 제가 다 되겠습니다. 제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석훈 씨는 회복 가능성이. 의사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유나의 울음소리가 그의 말을 덮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유나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 뒤에는 차갑게 빛나는 계산적인 눈빛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게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의 냉랭한 공기 속에서 잔금자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말로는 뇌 활동이 있지만 의식의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최석훈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틀 후에 멈췄고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유나는 완벽한 애도의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유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유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 잔금자를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런 이유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이유나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매일 오시면 건강을 해칠 거예요. 이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인걸요. 남편도 잃고 이제 어머니만이라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간호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이유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잔금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돌볼 테니까요. 이유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잔금자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핀 후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시계를 확인한 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올 수 있어? 병원 지하 주차장. 서류 다 준비됐어. 짧은 통화를 마친 이유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병실에서는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잔금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고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잔금자는 간신히 손가락을 움직여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잔금자 씨? 무슨 일이? 어머,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잔금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 좀. 간호사는 재빨리 물을 가져다 주었고 잔금자는 간신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잔금자는 간호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비밀로. 제발. 간호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왜요? 이유나 씨가 얼마나 기뻐할지. 위험해요. 며느리. 제발 도와주세요. 장금자의 간절한 눈빛에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장금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장금자는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왜 의사 선생님이나 경찰에게 증거가 필요해요. 제발 비밀로 지켜줘요. 간호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장금자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오춘식 씨에게 연락해 주세요. 간호사는 장금자에게 물을 한 모금 더 먹인 후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이윤아를 찾았습니다. 이윤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간호사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 어두운 구석에 이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고 냉정한 눈빛으로 이윤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이윤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다 있어.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통장. 공증만 받으면 끝이야. 남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보험금은 어떻게 됐어? 진행 중이야. 12억. 한 달 정도면 지급될 거야. 남자는 이윤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이 가득했죠. 역시 넌 최고야. 이제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 노인네만 해결되면. 이윤아는 남자의 품에 안겨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이미 알아봤어. 강원도 깊은 산속에 요양원이 있어. 거기 보내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몇 달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떨어졌고 이윤아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할게. 조심해.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윤아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윤아가 모르는 사이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던 간호사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장금자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간호사는 재빨리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장금자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남자를 만났어요. 그들이 당신의 재산을, 그리고 요양원에 대해서도. 장금자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오춘식 씨, 전화번호는? 간호사는 메모지에 오춘식의 번호를 적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오춘식 씨?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중앙병원 간호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장금자 씨의 부탁으로 전화드렸어요. 지금 바로 병원에 오실 수 있으세요? 오춘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장금자 씨가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장금자 씨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끄는 간호사는 장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춘식 씨가 곧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이유나 씨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장금자는 고맙다는 듯 간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내 인생을 구해줬어요. 병실 밖에서는 이유나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재빨리 장금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 잠든 척 하세요. 오춘식 씨가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금자는 눈을 감고 다시 식물인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유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슬픔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간호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변함없으세요. 하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입니다. 이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장금자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할게요. 장금자는 완벽하게 무반응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이제 곧 오춘식의 도움으로 그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질녘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 방문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간호사들은 교대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장금자의 병실 앞에서 간호사 김지영은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주시했습니다. 이유나는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병실을 비웠고 그 틈을 타 오춘식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이자 김지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춘식은 꽃다발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춘식 씨죠? 빨리 오세요. 이유나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많은 시간이 없어요. 김지영은 오춘식을 재촉해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커튼을 친 후 그녀는 장금자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장금자 씨, 오춘식 씨가 오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장금자의 눈이 서서히 떠졌습니다. 오춘식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자 씨, 정말 의식이 있었군요. 장금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춘식 씨, 와줘서 고마워요. 오춘식은 장금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따스함이 전해졌습니다. 간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장금자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을 죽였어요. 며느리가, 그리고 다른 남자와. 오춘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내가 형사로 있을 때도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봤지만 자기 남편을, 그것도 보험금 때문에. 김지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 주차장에서 이유나 씨와 낯선 남자가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장금자 씨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금자 씨를 강원도 산속 요양원으로 보내서 말끝을 흐리는 김지영. 오춘식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녹음기나 녹화장치가 필요해요. 그들의 대화, 행동,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장금자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른 간호사가 올 거예요. 지영 씨가 휴무라. 김지영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제가 간호사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내일부터 사흘간 제가 휴무예요. 그동안 이유나 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오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가져올 테니 병실 곳곳에 설치합시다.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기 전에 먼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나 씨가 오늘 밤에 돌아온다면요? 그때까지 난 여기 있을 겁니다. 오래된 친구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세 사람은 급히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지영은 경비원 친구를 통해 CCTV 감시를 강화하겠다 했고, 오춘식은 내일 아침 일찍 장비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장금자는 계속해서 식물인간인 척 연기하며 이유나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죠. 갑자기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김지영이 재빨리 문을 확인했습니다. 이유나 씨가 돌아오고 있어요. 장금자는 즉시 눈을 감고 무반응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김지영은 침대 주변 의료 장비를 점검하는 척했고, 오춘식은 의자에 앉아 그저 오래된 친구를 바라보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아, 오춘식 아저씨. 또 오셨네요. 이유나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이제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문상도 못 갔던 터라. 금자 씨 상태는 어떤가요? 이유나는 한숨을 쉬며 장금자 곁에 앉았습니다. 변함없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오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유나의 말 하나하나를 새기는 듯 했습니다. 그렇군요. 금자 씨가 불쌍하네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래도 인생 말년에는 좋은 집, 가게도 있고 여유롭게 지내려 했는데. 이유나의 눈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재산인데 이제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서류 정리 중이에요. 서류라면 부동산 같은 건가요? 이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금이며 관리비며. 제가 이제 다 챙겨야 하니까요. 오춘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금자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늦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금자씨 잘 지내요. 내일 또 올게요. 오춘식이 떠난 후 이유나는 간호사 김지영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집에 좀 다녀오고 늦게 다시 올게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김지영은 전문적인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이유나가 병실을 나서자 김지영은 창문을 통해 그녀가 병원을 떠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장금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유나 씨가 갔어요. 하지만 늦게 다시 온다고 했으니 조심하세요. 장금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 이제 곧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고요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씩 복도에 울렸습니다.
장금자는 다시 식물인간인 척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이윤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장금자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통장과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를 꺼냈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통장과 도장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은 집에 있고 빌딩은 이 통장과 도장만 있으면 돼. 한 채만 해도 몇십억인데. 이윤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장금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장금자의 눈이 잠시 떠졌다가 다시 감겼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윤아는 모든 것을 촬영한 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금자의 이마에 차가운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잘 처리할게요. 어머니 재산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그녀의 말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윤아는 마지막으로 장금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장금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았고 오춘식과 함께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훈아,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장금자의 떨리는 속삭임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향한 굳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오춘식은 작은 가방을 들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그는 간호사 교대 시간을 노렸습니다. 김지영이 로비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이윤아 씨는 아직 안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집에 다녀온다고 했거든요. 오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야겠소. 둘은 신속하게 장금자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장금자는 잠에서 깨어 있었고 오춘식과 김지영을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가져왔어요? 오춘식은 가방을 열어 작은 기기들을 꺼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무선 송신 장치까지. 30년 형사 경력이 있는 그에게 이런 장비들은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이걸 병실 곳곳에 설치할 거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지만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죠. 김지영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오춘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사 시절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있지요. 불법은 아니니 걱정 말고. 이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의 정당방위와 같은 겁니다. 세 사람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춘식은 카메라를 병실 구석, TV 뒤, 화분 사이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녹음기는 침대 밑과 테이블 서랍에 숨겼죠. 모든 장비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오춘식의 태블릿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모든 장면이 여기에 녹화될 겁니다. 제가 병원 주변 작은 모텔에서 지켜볼 거예요. 장금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춘식 씨,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은 살인도 서슴지 않는. 오춘식은 장금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번엔 내가 금자 씨를 지킬 테니까. 그리고 이미 경찰에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해 두었소. 충분한 증거만 확보되면 바로 움직일 겁니다. 김지영이 시계를 확인하고 급히 말했습니다.
이유나 씨가 곧 올 시간이에요. 준비해야 해요. 오춘식은 재빨리 나머지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카메라와 녹음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그는 장금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금자 씨,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표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장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더 컸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제 내 아들을 위해 끝까지 할 거예요. 오춘식은 병실을 나서며 김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이윤아가 그 남자와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모텔에서 모니터링 하겠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오춘식은 이윤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춘식 아저씨,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오춘식은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일이 있어서 일찍 들렸다가 가려고요. 금자 씨는 어떤가요? 이윤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함없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곧 면담 있대요. 요양원 이송 관련해서 오춘식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금자 씨에게 최선이길 바랍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병원을 나서는 오춘식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바로 근처 모텔로 향했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장금자의 병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춘식은 모텔방에서 꼼짝도 않고 모니터링을 계속했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에서 이윤아는 병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요양원 수속이 끝나. 의사도 동의했어. 응, 강원도 오지라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거야. 서류 다 준비했어. 인감도장 복제본도 만들었고. 오춘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태블릿 볼륨을 높이고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윤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다 정리됐어. 빌딩명의 이전도 진행 중이고. 그래, 보험금도 곧 나올 거야. 12억 모두. 석훈이 바보같이 들어놓은 보험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오춘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윤아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오춘식은 그녀의 행방을 계속 지켜봤지만 병원 카메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김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윤아가 나갔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오늘 밤 누군가를 만난다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장금자 씨를 잘 돌봐주세요. 오춘식은 급히 모텔을 나와 병원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형사 시절의 직감을 살려 이윤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고급 호텔 로비에서 이윤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춘식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는 작은 지향성 마이크를 꺼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에서 익힌 감시 기술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요양원으로 보내고 나면 나머지 서류도 다 정리할 수 있어. 남자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완벽한 계획이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 이윤아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노파는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식물인간이 된 것도 우리한테는 행운이었지.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편해.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오춘식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옛 친구 최석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친구의 죽음이 이렇게 냉혹한 계산 아래 일어났다니. 오춘식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 오춘식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이 거의 없는 시간, 그는 조용히 장금자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김지영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춘식은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 넘길 준비가 됐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장금자는 깨어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춘식은 장금자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금자 씨,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내일 요양원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장금자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어떡하죠? 오춘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직 경찰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이윤아는 체포될 겁니다. 김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장금자 씨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요? 오춘식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밤을 새울 겁니다. 누구도 금자 씨를 해치지 못하게. 장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춘식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춘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옛 친구의 아내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요. 게다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금자는 편안하게 잠들었고 오춘식은 의자에 앉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은 간호사 업무를 마치고 잠시 들러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죠? 오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오는 법이니까요. 병원 밖 어딘가에서 이윤아는 아직 악몽 같은 결말을 예상하지 못한 채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정의의 망은 이미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밖 어딘가에서 이윤아는 아직 악몽 같은 결말을 예상하지 못한 채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정의의 망은 이미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오춘식은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병실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 지향성 마이크로 녹음된 대화, 그리고 장금자의 증언까지.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다음 날 아침 이윤아와 강민호는 정격 체포되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인과 사기, 재산 탈취 혐의로 기소된 이윤아와 그녀의 애인 강민호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의부사들 살해 후 식물인간 시어머니 재산 노린 며느리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했고 법정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이윤아와 강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이윤아는 흰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치마를 입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턱을 갠 채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오춘식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간호사 김지영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는 비장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재판부 입정합니다. 판사의 등장과 함께 법정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검사는 증거물들을 정리하며 이제 곧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이윤아와 강민호가 공모하여 최석훈을 살해하고 장금자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려 한 사건입니다. 검사의 명확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한 후 첫 번째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오춘식을 부릅니다. 오춘식은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마친 그는 검사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형사로 일했습니다. 장금자 씨의 남편과는 오랜 친구였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장금자 씨를 종종 찾아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언제 이 사건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까? 장금자 씨가 식물인간이 된 후 병원에서 이윤아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장금자 씨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강민호는 불안하게 자리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오춘식은 녹음 파일과 녹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는 이윤아와 강민호의 대화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금 12억 모두. 석훈이 바보같이 들어놓은 보험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그 노파는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식물인간이 된 것도 우리한테는 행운이었지. 또 다른 녹음에서는 강민호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배기구 테이프로 막은 건 정말 완벽했어. 일산화탄소는 냄새도 없고 색도 없으니까 아무도 몰랐지. 녹음 내용이 끝나자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윤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강민호는 변호사와 급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간호사 김지영입니다. 김지영은 차분하게 증인석에 올라 자신이 병원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윤아가 장금자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촬영한 장면, 강민호와 만나 재산 탈취 계획을 논의한 것, 그리고 장금자를 강원도 오지의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계획까지 이윤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정황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없습니다. 보일러 고장은 사고였을 가능성이. 검사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적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검사의 말에 법정 문이 열리고 한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장금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윤아는 충격에 입을 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강민호도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장금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법정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누구도 장금자가 걸을 수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응급실에 간 사이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들은 일찍 잠이 들었고 저는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전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어요. 숨을 쉬기도 힘들었죠. 마지막 기억은 아들이 저를 흔들며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잠금자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들을 수는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그때 들었습니다. 이윤아가 전화로 하는 말들을, 그리고 강민호와 나누는 대화도. 잠금자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모든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보일러 배기구를 테이프로 막아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했다는 것, 아들의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 조용히 없애려 했다는 것까지. 잠금자의 증언은 법정을 침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윤아는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강민호는 끊임없이 변호사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식물인간 상태인 척 했습니까? 잠금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의식이 없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고 며느리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모르는 척 했던 겁니다. 제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이윤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두 거짓말이라고요. 어머니는 식물인간이었어요. 의사들도 다 알아요.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며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발언하시려면 증인 신문 때 하십시오.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잠금자의 증언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윤아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강민호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결국 이윤아와 강민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 및 재산 탈취 미수 혐의로 이윤아는 20년, 강민호는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밖 잠금자는 휠체어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춘식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났소.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됐소. 잠금자는 미소 지으며 오춘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식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오춘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요? 잠금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가려고요. 예전처럼 반찬 가게를 열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춘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저도 정육점을 계속할 테니 예전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게 어떻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금자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지영이 다가와 잠금자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이제 가실까요? 햇살이 참 따뜻하네요. 세 사람은 천천히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잠금자는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석훈아, 이제 너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해냈단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의는 비록 늦게 찾아왔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금자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